안녕하세요. 저는 2023 수능을 치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게 된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 시점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나름대로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어떤 학습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좀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수험생분들은 그냥 본인에게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 부분만 섞어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전반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대로 각각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맺은말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저는 세 가지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개념을 다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엔제나 모의고사를 활용한 문제풀이, 세 번째는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위 세 항목을 모두 병행을 하면서 수능 때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능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매일 아침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학교 스케줄상 아침에 한 1시간 정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방학이나 3학년 2학기 때는 하루에 아침 2~3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했고, 이때 한 지문을 읽는 시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문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나,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나,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계속 학습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해한 건가 좀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해라는 것을 작년 수능 지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글이 작년 수능 지문입니다. 여기서 밑줄친 부분을 보면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결국에 기초 대사량이 체표 면적과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체중과 기초대사량 둘 간의 좀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좀 휘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작년 수능 킬러 문제도 손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을 보면서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다든지, 지문의 상황을 좀 머릿속에서 그려본다든지, 이런 것이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이해했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은 수험생분들이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어떤 글을 보고 해야 될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출 지문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모든 기출 지문을 한 번씩 다 봤다 싶으면 그 후에 엔제 혹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끝내주고, 이와 동시에 저는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EBS 연계 교재를 읽을 때도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조금이면 배제하더라도 어쨌든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도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분배 연습 또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시간 분배를 연습을 하는 것이지 정말 시간 재고 수능처럼 풀어본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조급해지지 않고 그냥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풀어보다 보니까
원매는 한 15분, 독서 35분, 문학 30분 정도로 시간을 분배했을 때 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이런 시간을 잘 분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좀 초점을 맞춰서 수능 전까지 1, 2회독,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까지 2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영역은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2에서 3회독, 저 같은 경우에도 문학 영역은 3회독 했고, 독서 영역보다 문학 영역을 좀 더 많이 보면서 좀 암기를 많이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주제 혹은 시라면 소재의 어떤 이미지들, 소설 같은 경우에 줄거리나 등장인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해당 지문을 봤을 때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독서, 문학 각각 2, 3지문씩 이렇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좀 국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모의고사 풀이 외 국어 시간은 모두 시간을 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의고사 풀이에서도 어떤 시간에 조급해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외의 국어 공부는 모두 시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임강 선생님의 어떤 커리큘럼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끝까지 해볼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각각의 선생님들이 방식은 다르더라도 결국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혹시 본인이 선택했다면 이번 방학이 개념을 다질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이번 방학에 개념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에 어떤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완벽하겠죠. 밑에 있는 그림은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저렇게 각도가 같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원주각,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러한 개념들을 떠올리고 이러한 개념들의 정의에 맞춰서 식을 써내려가서 계산까지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개념을 떠올려서 식을 쓰고 계산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개념 공부를 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 영역이라고 했을 때 많은 수험생분들이 문제 푸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수학도 개념을 탄탄하게 해야지 문제 풀기까지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수학 개념을 한번 부족한 건 채워보자,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1의 사인 법칙 혹은 수학 2의 미분계수 혹은 미적분의 부분적분법 이런 굵직굵직한 개념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을 정도로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아는 개념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한 번씩 다 적용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적용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는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수학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자주 틀리는 단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과서나 개념 위주 교재 등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수학 실력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수학 개념을 채울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 시간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도 기출 문제를 우선으로 그 이후에 다양한 엔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개념을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제를 풀 때 되게 다양한 개념을 내 머릿속에서 꺼내고 각각을 적용해보면서 어떤 개념을 적용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알아가는 것이 저는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엔제를 풀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진행해 나가면 수학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 한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이렇게 실제 수능 시간표와 비슷하게 엔제를 풀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수학 실력이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비교적 시간이 많은 방학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단시간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공부를 한다면 실력이 금방 늘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 영역별 풀이 시간을 본인에게 맞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모의고사 점수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본인이 자주 틀리는 단원이나 어떤 유형을 찾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틀리는 단원이나 유형을 찾고 나서 그에 맞게 또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를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저 공통 객관식 30분, 단답형 35분, 선택 35분 이렇게 정했는데 저 시간은 수험생들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특, 수한 적어도 1회 독은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역입니다. 한 문단 정도의 짧은 글을 우리는 수능 시험에서 빠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영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어휘력, 그리고 문장 혹은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장이나 글을 해석하는 능력은 저는 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영어 단어들이 나열된 것을 그냥 우리말 단어들을 나열시켜서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본인의 말로 또 새롭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번호에 따라서 유형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접근법까지 알아두면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풀이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도 알려주실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인강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 할당량을 정해서 수능 직전까지 꾸준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단어의 다양한 뜻을 함께 암기를 하고 예문과 함께 공부하면서 각 단어가 어떻게 실제 문장에서 쓰이는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기출지문을 처음에 봤다가 기출지문을 모두 보고 나서 엔제 그리고 수특 수한과 함께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문들을 통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나갈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장을 읽고 어떤 글을 읽고 본인의 말로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때 유형별로 어떤 시간 분배 혹은 자주 틀리는 유형을 찾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입니다. 저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고난도 추론 문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념 공부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은 무조건 개념을 마지막으로 다잡을 시기이고 고난도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나 혹은 엔제 문제를 풀면서 익힌 스킬을 활용을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출이나 엔제 문제를 풀면서 그런 스킬을 익혀야겠죠. 일단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으로도 2에서 3등급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끝났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다면 교과서나 개념 위주 교재를 활용해서 개념 공부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념 문제를 혹시 평균적으로 한 3개 이상 틀린다. 그런 분들은 고난도 문제풀이보다는 우선적으로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개념 공부를 할 때 백지복습법처럼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책을 덮고 오늘 내가 공부한 개념들을 한 번씩 머릿속으로 복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념형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개념형 문제들만 모아놓고 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난도 추론형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난도 추론형 문항을 풀기 위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스로 발견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발견하고 정리한다면 본인에게 좀 맞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좀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인강 선생님께서도 이런 고난도 추론형 문항을 위한 스킬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운 스킬들을 기출 문제 혹은 엔제 문제를 풀 때 직접 활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나 엔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정답을 맞췄냐 못 맞췄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습득한 스킬을 직접 활용했나 안 했나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교재로도 저는 개념,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 풀이를 모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진행해 나가면서 혹시 낯선 내용이 보인다 싶으면은 모두 정리해두고 외워두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수특에서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내용이 있길래 따로 메모를 해두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매진말과 함께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시간도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10시까지 국어 공부를 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수학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2시 반부터 6시까지 과탐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국영수를 보충하는, 저것이 여름방학 이후 3학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저의 수능 시간표였습니다. 공부 시간표였습니다. 저렇게 공부를 해 나가니까 실제 수능 시험에서도 별로 긴장되는 것도 없고 딱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부하는 시간 또한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7시에 국어 공부를 하더라도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많은 수험생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들여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 위에 있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라는 저 문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저는 결국에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이 문장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꼭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미만 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쳤고 9월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건데, 그 성적이 어떻든 간에 결국 수능에 따라서 우리의 입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너무 못 쳤든 혹은 너무 잘 쳤든 거기에 성적에 절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만을 위해서 끝까지 꾸준하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